네, 반갑습니다. 도대튜브입니다. 구독자님들 즐거운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힘내시어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벌써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 예상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직 출시 예상월인 2023년 말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도들이 뜬다는 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뜻도 되겠죠. 실제로 최근 현대기아 연구소 근처에 위장막으로 가려진 소렌토가 포착되기도 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프로토타입이 벌써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소형 SUV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셀토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셀토스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부터 준중형 SUV 스포티지, 중형 SUV 소렌토까지 대형 SUV군만을 제외하곤 1인자였던 현대를 누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입니다. 디자인의 기아답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은 것이죠. 이번 셀토스 역시 소형 SUV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외관 디자인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평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상위 차종인 중형 SUV에 적용되면 어떨까 하는 예상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소렌토 중형 SUV에 묵직한 차체에 적용된 모습도 나쁘지 않은데요.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DRL 역시 기존 기역자 모양의 DRL보다는 더 나은 듯하죠.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새로운 기아의 엠블럼이 셀토스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보닛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소렌토에서는 기존 모델과 마찬가지로 그릴 위로 위치했는데요. 크기를 상당히 늘려놓은 듯한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아의 새 엠블럼은 잘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각진 소렌토의 정면의 모습은 둥그스름해지며 볼륨감이 더 강조된 느낌도 들지만 또한 측면에서 보니 더욱 날렵하니 이렇게 나와도 소렌토의 판매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더욱더 날개 돋친 듯 팔려 중형 SUV를 완벽하게 평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참 신흥강자 쌍용의 토레스가 있었죠. 출시되자마자 단 2주 만에 단숨에 판매량 2위에 등극하며 산타페를 최하위로 밀어낼 만큼 무서운 기세인데요. 현재 5만 대 이상의 계약을 달성한 토레스인 만큼 이달인 8월에 풀로 판매량이 잡힌다면 중형 SUV 1위인 소렌토도 위협할지 모른다라고 업계에서 내다볼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형 SUV로서의 소렌토의 크기와 더불어 6, 7인승 3열 시트 존재는 토레스가 패밀리 SUV로서의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성에는 불리한 느낌도 드는데요. 쌍용이 토레스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다면 롱 휠베이스 모델 개발로 3열 시트 6, 7인승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열풍을 넘어 광풍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같은 해인 2023년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올 산타페는 소렌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상 지금 이래서 그렇지 과거의 소렌토는 산타페에 항상 밀려 2인자의 서름에 항상 눈물지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도 2020년부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같은 해에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판매량에서 소렌토가 산타페 판매량의 2배 이상의 판매가 되며 이전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이 둘의 차이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디자인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자인의 기아는 대중적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디자인을 선택한 반면 기아 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디자인이라 지금까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타페는 너무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며 판매량 역시 급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앞서 중형 SUV로서의 쌍용의 토레스의 한계점이 바로 크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산타페와 소렌토의 크기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타페의 전장은 4785mm, 소렌토는 4810mm로 25mm의 차이가 나죠. 물론 25mm 정도의 차이라면 범퍼 디자인의 차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크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의 바로미터인 휠베이스에서는 산타페 2765mm, 소렌토 2815mm로 50mm 정도 차이가 나며 소비자들의 머릿속엔 소렌토가 산타페보다는 큰 차라고 인식하는 것도 한몫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같은 값이면 큰 차의 선택이 디자인과 더불어 소렌토에게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초반에 소렌토는 약간의 인증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함께 존재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작용했는데요.
물론 뒤이어 산타페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아 추격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들이 하나둘 소비자의 인식에 자리 잡으며 급기야 2020년 이후 산타페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는커녕 중형 SUV 부문 최하위로 추락하며 고배를 마셨죠. 그러하기에 2023년 또 한 번 같은 해에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영원한 라이벌 산타페와 소렌토는 또 한 번의 결전을 위해 당금질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현대에서 최근 밀고 있는 디자인이 스타리아이다 보니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까지 모두 신형 모델에서 스타리아의 패밀리 룩을 따른다면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브랜드 파워상 난공불락인 그랜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반전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항상 영원한 것은 없기에 산타페가 정말 작정하고 신의 한 수를 들고 나온다면 상황은 또 급반전될 수 있기에 둘의 승패를 섣불리 장담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 풀체인지를 앞둔 산타페와 페이스리프트의 소렌토의 진검승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중형 SUV 1인자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 예상도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You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ck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 you leave?